배석입니다. 요즘 제가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DJI 포켓 2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각 잡고 촬영을 해야 될 때는 나름대로 세팅을 다 하지만 좀 편하게 돌아다닐 때 찍는 거는 아무래도 포켓 2가 좀 좋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 잡아주는 이런 디지털 형식의 짐벌 효과도 괜찮긴 한데 사실은 기계식 짐벌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해요, 성능이 솔직히.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는 기계식 짐벌을 좀 선호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큰 걸 들고 다니면 휴대성도 좀 떨어지고 세팅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번거로워서 저는 대부분을 DJI 포켓 2를 들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작으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편해요. 근데 들고 다닐 때 대부분 이 케이스를 쓰잖아요. 이 케이스가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충격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찍으려고 이렇게 빼면 얘를 또 손에 들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을 때는 이렇게 점퍼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옷도 간편해지기 때문에 주머니가 만만한 데가 남자는 이제 앞주머니, 뒷주머니인데 이게 거기 꽂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빼고 좀 라이트하게 들고 다녀보자 해서 여러분도 아실 만한 오즈모 포켓 1에서도 많이 썼었죠. 이 유저들은 이제 위에 이렇게 고정해주는 캡, 머리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니까 캡을 갖다가 저도 요번에 다시 한번 DJI 포켓 2에도 적용을 해서 써보자 해서 하나 구매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만한 제품이지만 직접 사서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뭔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해 드리면서 저처럼 좀 라이트하게 들고 다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인데요.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박스, 예, 요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박스가 작다 보니까 안에 뭐가 구성품으로 들어있을지 그냥 뻔하게 예상이 가능하죠. 포켓 1에서는 아무래도 헤드 쪽만 있었는데, 이 제품은 밑에 이렇게 밴드처럼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이런 제품은 보일 텐데, 이게 안쪽 여기 버클 쪽이 금속이에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빼면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잠깐 씌워보는 척만 해봅시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찔러 넣는, 그래서 톡 하고 들어가죠. 이렇게 잠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헤드 쪽도 안 돌아가겠죠. 문제는 이 금속을 이렇게 눌러서 꼽아야 되는데, 이 뒤쪽에 스크래치가 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DJI가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오즈모 포켓도 그렇고 포켓 2도 그렇고 바디 자체에 스크래치가 좀 잘 나는 그런 재질이에요, 표면이. 그래서 이렇게 이걸 꼽으면 뒤에 금속이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가 안 돌아가는 건 좋은데, 이제 표면이 좀 다칠 수가 있죠. 자, 벌써 여기 살짝 상처가 난 게 보이죠? 벌써 뭐 꾹 눌러서 이렇게 비빈 것도 아닌데, 이 상태로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다 비벼진다는 얘기죠. 표면이 이제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빼는 게 좀 뻑뻑해서 헤드 쪽에도 보니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육안으로 보면은 약간의 상처가 이렇게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매할 만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뭔가를 더 떼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 쪽 요 프로젝터 같은 경우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걸 만드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 만드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워낙 이렇게 바디에 상처가 잘 나기 때문에 보완이 좀 필요한데요. 벨트 쪽도 보완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헤드 쪽, 카메라를 커버하고 있는 그 헤드 쪽도 꽂고 빼면서 이 주변부에 상처가 생기는 게 바로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잠깐 한두 번 꽂고 뺐는데도 이 정도면 이제 쓰면 쓸수록 바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완을 좀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의 보완을 끝냈습니다. 이제 하나는 안쪽에 보이던 금속 재질 위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가죽으로 된 스티커를 붙였어요. 좀 재단해서 붙였고, 이게 조금 도톰한 편인데 스티커가
왜 도톰해도 되냐면 이 벨트 쪽은 실리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도톰한 게 있는 게 상처를 안 주는데 더 도움이 되고, 이 위에 헤드를 이렇게 꽂는 쪽은 너무 빡빡해서 여기에 상처 나기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서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 헤드 쪽을 벌려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서 네, 요걸 좀 늘린 거죠. 네, 쉽게 말해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꼽을 때는 조금 느슨하게 꼽히고, 근데 헤드 쪽이 느슨해도 상관이 없는 게 밑에서 벨트로 잡아주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네,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들고 다니고 제가 흔들어 보니까 빠지지도 않아요. 대신에 바디가 아예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감싸줄 수 있는 스킨, 요게 또 저렴하더라고요. 저렴한데 쓸모가 있는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금방 보셨다시피 바디 쪽이 이제 이런 케이스를 쓰지 않으니까 아예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스킨을 입혔어요. 입혔는데 이것도 입힐 때 보니까 저렴한 재질이라 그런가 그렇게 고급스러움은 없더라고요. 대신에 또 마지막 부실 때 곡선 같은데 이런데 좀 들뜸이 있어서 이럴 때도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서 꾹 눌러주시면 잘 붙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잘 붙어요. 가격 대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디까지 다 일단은 커버를 다 해놨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벨트 쪽 안쪽에 원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쪽에 쇠가 있는 금속이 있는 부분까지 붙여놓고 헤드 쪽 요거를 넓혀놨어요. 드라이기로 열을 가한 다음에 늘려도 되겠지만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에 좀 꽉 낄 만한 뭔가를 꼽아 놓고 드라이기로 열을 가면 쉽게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닫히니까 헤드가 안 돌아가요. 뒤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그리고 이게 잘 뽑히지도 않으니까 열을 가해서 좀 넓혀도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 케이스가 좋은 이유가 일체형이잖아요. 어떤 의미로는 이 한 덩어리만 들고 나가면 모든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안쪽에 보면은 지금 다 빼놨지만 뭐 광각 렌즈를 꼽을 수도 있고요. 어댑터를 꼽을 수 있고요. 위쪽에는 무선 마이크, 콤보 세트는 무선 마이크까지 다 들어가 있죠. 다 꼽아 넣어서 이 자체만 들고 나가면 뽑아서 다 이렇게 조립하듯이 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기준이고 또 사용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광각 렌즈는 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오즈모 포켓 전 세대, 그러니까 이전 모델이죠. 그 모델은 사실 화각이 너무 좁았어요, 솔직히. 근데 요번 모델은 포켓2는 화각이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쓸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는 빼놓는 편이고, 콤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멀티 핸들이 있다 보니까 따로 무선으로 연결하면 되는 걸 갖다가 어댑터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업데이트 받을 때만 이게 직접적으로 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빼고는 쓸 일이 없어서 그것도 잘 안 들고 다녀요. 오히려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조금 머리 아파져서 저는 그건 안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광각 렌즈 그리고 어댑터 같은 걸 잘 안 들고 다닌다 라고 하면 얘도 이제 들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들고 다니더라도 안에 꼽아놓고 다닐 이유가 별로 없죠. 오히려 꼽아놓고 다니다가 뭐 자칫 잘못해서 또 실수로 잃어버리면 또 머리 아파지니까 들고 다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얘가 좀 문제죠. 저는 이제 또 무선 마이크는 잘 쓰는 편이거든요. 잘 쓰기 때문에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아무래도 제 목소리를 담을 때 이런 마이크, 핀 마이크든 무선 마이크든 이런 게 있는 게 좋은데, 요걸 또 안 들고 다니기 애매해요. 그리고 따로 들고 다니면 또 귀찮아져요. 근데 이것도 해결 가능합니다. 제 영상에서도 자주 나오는 악세사리 중 하나인데, 요거 제 카메라 슈입니다. 뒤쪽에는 3M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고요. 얘에다가 좀 단단하게 붙으라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면 정말 잘 꼼짝없이 그냥 붙여도 잘 붙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안전상에 떨어지지 말라고 힘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고 난 다음에 대강 이 위치 기억해 놓고 라이터로 후면 부분을 살짝만 가열하면 돼요. 녹을 정도로 가열하는 게 아니라 살짝만 가열하면 접착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요거를 이제 붙이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전에 몇 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을 때도 이걸 잘라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대로 해서 파는 게 있어요. 부착용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사서 부착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부착을 해 놓으면 헤드 위쪽에 붙여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위로 길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주머니에 넣었을 때 측면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 일체형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헤드 쪽을 감싸주는 부분을 열을 가해서 조금 넓혀주는 작업, 이거 쉽죠. 사실 쉬워요. 그냥 드라이기만
윙윙거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벨트 안쪽에 그 금속 부분도 꼭 뭐 가죽 패턴이 아니더라도 뭐 웬만한큼 약간 두께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셀 타입으로, 비닐 타입으로 돼 있는 것보다 조금 두께감 있는 걸로 붙여 놓으면 바디 보호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게 요거죠. 요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에다 달아도 되겠지만 위에 달면은 길어지니까 주머니에 넣었을 때 이제 엉덩이 부분이 주머니 밖으로 조금 삐쭉 나온다든가 머리 부분이 조금 삐쭉 나오는 게 있어서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싫고, 뭐 쪼그리고 앉거나 어떻게 자세가 좀 흐트러지는 거에 따라서 이게 슬슬슬 주머니에서 빠지는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붙였는데 실사용을 할 때도 상당히 편하긴 했어요. 얘를 주머니에 넣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크기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이게 손에 들고 이렇게 그냥 찍어도 되겠지만, 이 손이 이제 서브를 해주거나 또 뭔가를 다른 걸 들고 있으면 이게 참 번거로워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가방을 열어서 집어넣고 뺐다가 또 촬영 끝나면 다시 가방 열어서 빼서 이거 꽂고 뭐 이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들고 다니자, 라이트하게 들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자세히 보시면 뒤에 이렇게, 여기가 뒤통수가 되는 거죠. 제품이 뒤통수가 되는 건데 뒤에 이렇게 벨트 쪽으로 꽂는 거고, 앞쪽을 보면 이 실리콘이 잘 안 보이시죠? 자, 실리콘이 액정을 막고 있어요. 어차피 저는 여기 강화 유리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또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 이렇게 실리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께가, 폭이 좀 다르죠. 여기 액정 쪽이니까. 자, 일단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이 상태로 해서 들고 다니면 머리는 안 돌아갑니다. 머리 안 돌아가고 아까처럼 여기를 넓혀놨지만 빠지지 않아요, 쉽게.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살 때 제가 싫어하는 브랜드거든요. 사실은 사고 보니까 거기 거네. 예. 이미 배송 시작했는데 거기 거예요. S 뭐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거기 제품이 제가 시비를 걸려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품 살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새삼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체크하고, 저처럼 라이트하게 들고 다니겠다 해서 이런 걸 좀 모색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오즈모 포켓 때는 보통 이 헤드만 있었잖아요. 이런 벨트 같은 게 없었잖아요. 헤드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꽂든 저렇게 꽂든 앞뒤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꼽았을 때 이 형태거든요. 이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이쪽이 액정이 있는 쪽이니까 이게 앞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D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벨트 쪽 꽂는 쪽이 D가 되는 거고, 꼽으면 이렇게 꼽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꼽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D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웃긴 거는 이거 만든 사람이 좀 바본가 봐, 똥멍청인가 봐. 왜냐면, 자, 이거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켰죠. 켜서 꺼보겠습니다. 자, 끄고 난 다음에 끄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제 거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되죠. 이걸 꼽으면 당연히 뒤통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꼽겠죠. 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뒤로 가야 될 벨트가 액정 쪽에 와 있고, 액정 감싸야 될 게 뒤통수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바꾸질 못해요. 여기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만들 때 사출하거나 이 규격을 잴 때 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뒤집어서. 그래서 이거 좀 이해가 안 가. 이게 똥멍충이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물론 이렇게 넣어도 앞에 강화 유리를 붙인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어요.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껐다가 그냥 그대로 꼽아도 액정에 강화 유리가 있으니까, 또 안에 벨트 안쪽에다가 이 금속 안쪽에다가 뭘 붙여놨으면 크게 이렇게 다칠 일이 없어서 괜찮은데, 저처럼 좀 이게 정확하게 꼽아놓자 하는 이런 좀 완벽주의자들이 있으면 이게 정렬 상태에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이걸 돌려서 이렇게 또 굳이 이걸 이렇게 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매할 때 사진을 이렇게 상세 페이지 사진을 보잖아요. 그냥 보고 요거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해서 그냥 사는데, 저도 그렇게 샀으니까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예, 앞뒤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구매할 때 방향을 잘 보고 난 다음에 구매를 하세요. 이게 제가 싫어하는 회사 거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허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품도 앞뒤에 이렇게 좀 뭐 바뀌어 있는지 이런 거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짜로 물건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돈을 내고 사서 쓰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사야 되는 게 맞죠. 맞으니까 요거 체크해 보시고 저처럼 조금 라이트하게
편하게 들고 다니실 분이라면 이런 세팅도 꽤 괜찮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 안 들었어요. 헤드 쪽 이 케이스가 커버가 한 만 몇천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킨, 바디에 바른 스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 얼마 해가지고 총 합이 한 2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옆에 이렇게 카메라 슈를 붙인다면 이건 따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거의 온라인 상에 보니까 한 4,000원 돈 4,000원 조금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만 몇천 원이면 이 세팅을 그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들고 다니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